자, 이번에는 단원명은 집합의 연산이에요. 우리가 앞단에서 집합의 뜻 그리고 기호들을 배웠다면 그거 가지고 연산,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연산이잖아. 그런 것들을 하자. 근데 진짜 더하기 빼기는 아니고요. 그런 연산들을 새로 정의합니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부터 가자. 일명 합집합이란 걸 배워요. 합집합 뭐냐?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호로는 A 합 B라고 쓰고요. 얘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마 X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B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A와 B라 그러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 A와 B의 전부 다를 색칠한 것을 우리가 A와 B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A의 집합을 1, 2, 3이라 그러고 B라는 집합을 3, 4, 5라고 한다면, A 합 B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1, 2, 3, 4, 5로서 중복되는 원소는 하나만 적어서 얘 또는 얘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적는 것을 우리가 합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걔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가 A가 있겠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여기에 겹치는 원소 하나는 3은 요런 데 적으면서 여기에 1과 2랑 여기랑 4가 5가 돼서 이 전체를 합집합이라고 얘기할 거다. 자, 그 다음 일명 교집합.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그러고, 기호로는 A교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마 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 속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A교 B라 그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여기를 색칠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통인 원소인 3만 적어주면 얘를 우리가 교집합이 돼서 지금은 요만큼을 표시한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 서로소.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집합 하나 C를 하나를 더 써서 얘를 4, 5, 6이라고 적는다면 A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은 교집합의 원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합 A와 C가 서로 소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집합에서는 서로 소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얘기하겠다. 그러면 서로 소라고 부르겠다. 됐어요? 뭐.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유형수법 이걸 내가 이제 외워서 다 일일이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되게 싫어해.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 요거 띄워놓고 또 수업하려고. 아, 내가 원래 맨날 이걸 다 외워서 수업하잖아. 나는 이거를 외워서 수업하거든, 그냥. 아, 근데 이게 편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글로 왜 적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면 요즘 그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일명 여집합과 차집합. 자, 일단은 그 전에 전체 집합이란 거 보여자. 전체 집합 말 그대로 전체 집합.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 생각할 때 처음에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U라고 같이 나타낸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그랬을 때 홀수 눈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눈의 수는 1부터 6이 되겠고 그놈이 전체 집합이 되겠고, 예를 들어 거기서 홀수 눈이라는 것은 1, 3, 5고 걔는 그놈의 부분 집합이야. 즉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내는 전체 원소들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것은 A의 원소가 아닌 나머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 할 거다. 그래서 읽어보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적혀있는 요 놈을 A의 여집합이라 쓸 거고 기호는 A의 여 요렇게 C를 요렇게 갖다 붙인 거라고 적을 거다. 그래서 걔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X/X가 U에 속하면서 그리고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A의 여집합이라고 정의하겠다. 그래서 A여는 A가 아닌 전체 집합의 나머지 속하는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 할 거다. 자, 3번 차집합.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얘기해. 즉 A에는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일명 차집합이라 얘기하고 기호로는 말 그대로 차 A 빼기 B라고 얘기한다. 걔를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하면 X/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요 놈을 다시 한번 전체 우리가 U집합을 1, 2, 3, 4, 5라고 하고 6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A의 여집합의 원소를 구하라 그러면 4, 5, 6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A 빼기 B를 구하라 그러면 A에는 속하고 B에 속하지 않는 즉 A에 속하는데 A에 속하고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도로 구성되어 있는 즉 얼마? 1과 2만 적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 부분이 우리가 A 빼기 B라고 부른 놈이 되겠다. 그래서 A에서 실제로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뺐다라는 의미예요.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뺀 부분. 그것을 A 빼기 B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교환 법칙. 자, 합집합끼리는 A합 B나 B합 A나 같을 거다. 당연하죠. 얘랑 얘 합집합은 이렇게 합하나 이렇게 합하나 당연히 똑같겠다. 그리고 A교 B나 B교에는 똑같겠다. 그렇죠. 두 집합에 이렇게 교나 당연히 원소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교환 법칙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법칙들 용어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어떤 단계 넘어갈 때 무슨 법칙이니 라고 해주고 객관식으로 또는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무슨 법칙을 쓴 거니라가 나오니까 이 법칙들은 다 알아둬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일명 결합법칙. 무슨 얘기야? A와 B를 합하고 나중에 C를 하나 B와 C를 합을 하고 나중에 A를 합하나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다. 얘는 우리가 보통 증명을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A와 B를 전부 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교집합이 생기는 집합을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 A와 B라는 것은 요렇게가 되겠죠. 요렇게가 지금 되겠죠. 여기다가 나중에 C를 합집합을 하나 또는 먼저 누구를 합집합하고요? B와 C를 먼저 합집합을 하고 거기에 나중에 A를 합집합하나 전부 다 뭐 할 거라고요? 똑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저런 결합법칙이 일명 더하기도 똑같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을 때 1 더하고 2 더하고 나중에 3 더하나 2 더하고 3 더하기 1 더하나 똑같죠. 그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 교도 똑같아요. 두 개를 먼저 교를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C랑 교를 해요. 그러면 여기만 남아요. 그리고요 또 나중에 누구를 먼저 교를 해요? 안 보이니? 자, 누구를 먼저 교를 해요? B와 C를 먼저 교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될 거고 얘랑 A랑 교를 해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얘나 어차피 똑같겠다라는 거죠. 얘는 우리가 당연히 곱하기 성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보통 곱하기도 앞에 곱하고 나중에 곱하나
맞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곱하면 똑같죠. 그래서 일명 결합법칙. 우리 4층 연산 중에 뭐 더하기 곱하기들이 당연히 원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얘는 그냥 가로를 전부 다 없애도 돼요. 그래서 앞에 먼저 하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똑같기 때문에 저렇게 전부 다 교교교 합합합으로 이루어진 거네. 가로를 없애도 되겠다. 이것을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자, 마지막 분배 법칙. 자, A교 B합 C는 A교 B합 A교 C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증명해 보면 B합 C를 먼저 하고요. B합 C를 먼저 해요. 그럼 B합 C가 지금 요거죠. 여기 B합 C죠. 여기랑 자, 누구랑 교를 했대요? A랑 교를 했어요. 그럼 A랑 지금 당연히 교를 하면 어느 부분만 남냐면은 이 부분만 남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놈은 자, A교 B를 하면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교 C 이만큼이 되는 거야. 두 개의 무슨 집합? 합집합을 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요. 잘 보면 A교 B합 C가 나오면 이 느낌은 더하기 곱하기 느낌 가시면 돼요. 그러면 곱하고 요거 곱하고 더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곱하고 두 개를 더하는 느낌으로 가면 결국 얘를 우리명 분배 법칙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또 어떻게도 분배가 되냐면 A와 B교 C는 마찬가지 얘랑 얘랑 합하고 중간을 교로 연결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분배 법칙인데 뭐가 좀 눈에 띄어야 되냐면 거꾸로 가는 거를 너네가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알겠죠? 등식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가 되는 건데 이걸 가르치면은 요렇게 해서 이거는 잘해 애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합칠 줄 알아야 돼. 보여? A 똑같고 여기 교 있고 B가 요렇게 합이 있으면 A로 묶은 다음에 교 쓴 다음에 B 합 C를 딱 써주는 게 이게 중요해. 거꾸로 가는 것을 너네가 잘해야 된다. 여기도 A 똑같고 여기 합이면은 A 합을 적어놓고 B 교 C를 묶으면서 저렇게 써야지만 얘가 분배가 돼서 저렇게 되는 거라 저걸 거꾸로 합친다라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이 너네가 뭔지 잘 알고 있고 왔다 갔다 되는 게 다 분배 법칙이고 결합 법칙인 거야. 알았죠? 특히 이거 거꾸로 가는 걸 좀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여기 한번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의 성질인데요. 성질이라는 것은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당연하구나 라는 겁니다. 해보자. 자, 전체 집합 U와 두 분자 A, B에 대하여 A 합 A는 A다. A교 A도 A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두 번째, A 합 공집합은 A다. A교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당연한 거죠. 자, A 합 U는 U다. A교 U는 A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당연한 성질 지금 하는 거야. 나중에 물어볼까봐. 알았죠? 자, A 합 A 여는 U다. A 합 A 여는 U다. 알겠어? A랑 A가 아닌 나머지들의 합은 U가 되겠다. A교 A 여는 공집합이다. 자기 자신과 그거의 여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공집합의 여는 전체가 된다. A 여의 여는 A다. 여의 여는 자기 자신이다. A 빼기 B를 저렇게 표현하겠다. 이건 중요하죠. A교 B의 여라고 쓰겠다는 거죠. A 빼기 B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A 빼기 B를 어떻게 쓰겠냐면 A교 B의 여라고 쓰겠다라는 거야. 증명은 전부 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것은. 그래서 B의 여,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A에 교를 하면 요만큼만 돼서 A 빼기 B랑 A교 B의 열랑 같겠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쓰겠다.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A 빼기 B는 A교 B의 열랑 같다. 알았죠? 요거는 외워주셔야 된다.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참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A가 B에 포함된다와 같은 표현. 그래서 만약에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랑 같은 말이라고요. 1번 A교 B는 A다. A랑 B를 교했더니 A가 된대.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야. 이 그림이죠. 지금 이 그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 A와 B는 B가 된다. 아, 이 그림을 뜻하는구나.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A에서 B를 빼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A에서 B가 아닌 원소들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다. A교 B여도 공집합. 똑같은 거죠? A 빼기 B랑 저 똑같으니까 둘 다 공집합이다. 그런데 B의 여와 A여 중에는 A여가 B여를 포함한다. A여가 이만큼이고 B여가 여기 바깥이니까 A여가 B여를 포함하겠지? 저게 마찬가지 A가 B에 포함되는 거고. B의 여에서 A여를 뺀 게 공집합이 된다. B의 여가 지금 요거고 A여가 이만큼인데 그러면 저기서 저기 빼면 공집합이 된다. 라고 하면 전부 다 이 그림을 뜻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안 나오고 요 6개 중에 하나로 보통 나온다. 그러면 저거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한다. 또 A교 B가 공집합이다. 저걸 A, B를 서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A 빼기 B가 A가 된다. A에서 B를 빼도 A가 되는 거야. 즉 겹치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대로 나오면 얘가 A교 B가 공집합이다. 태우 나중에 이거 설마 아니야? 알았죠? 그거 아니야. 집합이니까. 알았죠? 지금 저거는 A 빼기 지금 저거 빼기 B 진짜 B 빼기 아니야? 집합이 그 빼기 아니야? 이거 날리면 안 돼. 안 된다. 이거 빼기 아니야? 차집합이라는 거야. 차집합. 빼기 아니야. 분명히 있어. 누가 또 빼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게 같은 표현. 또 B 빼기 A가 B다. 마찬가지. B에서 A를 빼도 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 내면 교집합이 공집합. 서로란 얘기다. A가 B의 여에 포함된다. B의 여 안에 A가 딱 속하죠. 그러면 얘가 서로 소가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거꾸로 A의 여에 B가 포함이 되면은 이 그림을 뜻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직접적으로 보통 나오지 않고 요것 중에 하나나 요것 중에 하나로 간접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면 저걸 보고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서로 소구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알겠죠? 솔직히 선생님도 외우지 못하고요. 매번 그려봐요. 이거 어떻게 맨날 외웁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리라는 거죠. 어떻게 다 외웁니까, 사람이?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일명 A합 B의 여를 때리면 걔는 A여 교 B의 여랑 같다란 얘기야. 다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이다. 즉 A합 B의 여는 여기 부분인데 걔는 A여가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부분이고 B의 여가 이 부분인데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한 거. 그래서 두 개의 교집합이 여기 바깥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서로 같다가 돼서 우리 앞으로 A와 B의 여가 있으면 여기다가 여 주고 여를 주면은 A 여 붙고 B 여 붙는데 합은 여를 붙이면 교가 된다라고 외워줄 거다. 그리고 A교 B의 전체 여는 A여 합 B여가 되겠다. 주면은 여되고요, 여되고 교는 합이 되겠다. 이런 법칙을 일명 드모르간 법칙. 해당하는 가로에 밖에 여가 있을 때 이 여를 주는 때 우리가 A에다가 여 붙이고 B에 여 붙이고 교는 합이 되고 합은 교가 된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 그리며 증명이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일명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부르겠다. 알겠죠? 이것은 드모르간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가 마지막.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기, 합집합의 원소 구하기, 여집합의 원소 구하기, 차집합의 원소 구하기. 자, 전체 U가 1, 2, 3, 4, 5, 6이 있고요. 끝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A가 아까도 적었던 1, 2, 3이 있고요. 자, B라는 게 3, 4, 5가 있어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그리고 전체 U가 있는데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5, 여기 6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놈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 총 5개가 되는데 그놈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하겠다. NA랑 NB를 더하고 뺄 거다. 교집합을. 왜? 겹치는 것을 몇 번 셌기 때문에 2번 셌으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빼겠다라고 구하겠다. 예를 들어 그거랑 똑같죠. 뭐 3의 배, 우리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 또는 4의 배수 구하세요. 3의 배수 구하고요. 4의 배수 구해서 12의 배수 빼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쓰겠다는 거다. 자, 근데 요게 3개짜리도 있더라. 3개짜리를 구하면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얘는 별게 아니라 3개짜리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2개와 나머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 합으로 쓰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A 합 B 그리고 더하기 N C 마이너스의 N A 합 B의 교가 되는 거예요. 교 C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생님이 요 놈을 하나로 잡은 다음에 위에 것처럼 해서 얘 NA 더하기 N에다가 그리고 얘와 얘의 교를 뺐다라고 일단 한번 썼어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분배법, 무슨 법칙이었죠? 분배법칙 맞냐? 맞지? 분배법칙에 의해서 얘를, 왜 또 내 틀린 것 같아? 너무하네. 아니야? 분배법칙 맞아? 맞아. 왜? 어? 분배. 합교는 분배. 합. 교가 뭐라고? 결합. 아, 헷갈려. 자,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얘가 A 그리고 교 C에 그리고 A 여기는 비교 C랑 자, 중간이 뭘로 연결되겠다? 합으로 연결되면 얘를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겠다. 교로 연결하고 중간에 합으로 연결한 거야. 그럼 다시 여기가 합이 돼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부터 다시 바꿔서 얘가 위에 거에 의해서 NA 더하기 NB에 마이너스 NA교 B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그대로 NC가 되는 거고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빼기 요거 보이죠? 요거를 위에 것처럼 쓰는 거야. 그러면 N, A 교 C 더하기 N, B 교 C에 마지막에 또 뺄 거야. 이것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빼야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또 요것들의 교, 2개의 교다. 그럼 이렇게는 살짝 적게. 그럼 얘 교는 뭐가 되겠니? 라는 거죠. 됐어요? A 교 C 교 B 교 C. 뭐야? 어디요? 뺐어요. 여기 뺐어. 왜? 빼기 썼어. 왜? 시간 끌기야? 지금 이거 쓰고 있어. 이거 쓰고 있어. 이 빼기 앞에 붙였어. 잘하고 있어. 왜 그래? 수백 번 썼어요. 내가 수백 번을. 자,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이것도 결합법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어요. 분배 법칙의 역. 얘도 분배 법칙의 역을 하게 되면 A교 B에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당하는 요거 주고 요거 준 거를 요렇게 합쳤다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지금 요렇게 쓰니까 얘가 A교 B교 C가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를 다시 잘 적으면 NA 더하기 NB와 NC를 더해서 NA교 B 빼고 NA교 C 빼고 NB교 C를 뺀 다음에 NA교 BC는 전부 다 더하겠다를
3개짜리 합집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2개짜리는 더한 거에서 교만 빼면 되겠고 3개짜리 합은 더하고 빼고 마지막 하나의 전체 교를 더하겠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외워. 뭐 어떻게 외워야죠. 그 다음에 3번 NA 열을 구하라. 그럼 당연히 저놈의 원소는 전체 원소에서 원소의 개수에서 NA를 빼면 되겠더라. 되는 얘기죠? 저거는 저렇게 구하겠다. 근데 NA 빼기 B가 중요하죠. NA 빼기 B는 뭐냐? A에서 B를 뺀 원소는 지금 뭐만 적어야 돼요? 원소의 개수는 지금 2개라고 적어야겠죠. 그럼 이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3개고 3개니까 빼기가 0개가 아니라 NA 빼기 B를 구한다라는 것은 NA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끝장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거 세상에 없어요. 알았죠? 이런 게 없는데 만들면 안 되고요. NA 빼기 B는 요 부분에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서 얘는 A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요렇게 적겠다. 요거 정말 중요하죠. 요거는 꼭 너네가 요것도 알아두고 외워주셔야 된다. 알겠죠? 또는 이렇게 적어도 된다. NA 빼기 B는 NA 합 B에서 누구를 빼라? B의 원소를 개수를 빼도 되겠다. 전체 원소의 개수 5개에서 B의 원소를 개수 빼도 여기만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게 저거고 이게 저거다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두 집합이 만약에 서로 소라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NA 교B가 빵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NA 합 B를 NA와 그냥 NB를 더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저거는 서로소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만 풀고 오늘 수업을 끝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합집합과 교집합. 자, A라는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 B는 2와 6 사이인 정수, C는 1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에 집합 A교 B합 C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전부 다 뭐야? 원소날법으로 써준 후에 정확하게 원소를 파악하고 나서 각각의 조건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써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아직은. 그래서 써주고 푸는 거죠. C는 1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자, 그래서 어떻게 풀 거다? 일단 순서상 그대로 풀면 B와 C의 합집합을 해라. B와 C는 2개 당연히 합집합을 하면 자, 당연히 2, 3, 4, 5, 6, 9죠. 자, 얘랑 누굴 해라? A랑 교집합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공통인 것들만 쭉 써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공통인 거 2, 3, 4, 5, 6 이렇게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뭐 간단한 거죠. 아직은 합집합과 교집합을 통해서 구해주겠고, 혹시 이게 무슨 법칙? 동계 이게 무슨 법칙이었지? 이렇게 가는 게 분배. 거봐. 아직 모르지? 분배야, 분배. 분배라면 A랑 교 B를 갖다가 중간에 합으로 묶고 A교 C가 된다고. 이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법칙들을 용어를 좀 그래도 알아줘야 돼. 이번 시험 보면 여기까지 들어갈 거야. 이게 분배 법칙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40번 서로소인 두 부문집합. 자, 서로소라는 게 뭐였어요? 서로 교집합이 뭐인 거? 공집합인 것을 서로소라고 얘기했다. 뭐 어렵지 않겠죠? 서로소인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찾아라. 당연히 1번은 아니죠. 겹치는 원소가 8이 있으니까. 그리고 A랑 B는 당연히 무조건 서로소가 되겠죠. 공집합과 교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니까. 자, 홀수인 자연수와 X는 3의 양의 배수. 당연히 겹치는 게 있겠죠. 서로소는 될 수가 없겠죠. A는 10보다 작은 소수 2, 3, 5, 7,
그리고 얘는 2의 거듭제곱수, n은 자연수, 2가 겹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리고 a는 마일 0일, b는 절대값 x가 1보다 큰 정수니까 당연히 요 값은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x가 마일보다 작고요, 1보다 큰 정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겹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요 놈이 서로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용어 정리, 서로소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들이 된다. 아직까지 할만해. 아직까지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집합과 차집합. 자, 여집합은 뭐야? A가 아닌 것들, 그것을 여집합. A 빼기 B는 A에는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A 빼기 B라고 하는 거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집합 U는 10 미만의 자연수. 두 부분 집합 A는 8의 양의 약수, B는 2의 배수. 요 놈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다. 이것도 항상 그냥 원소날법으로 쓰면 다들 할 수 있겠죠. 자, 얘는 8의 약수니까 1, 2, 4, 8. 그리고요, B는 2, 4, 6, 8. 자, A 여 구하시고요. A 여는 당연히 3, 5, 7, 9가 되겠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 5, 6 어디 갔어? 6. 6, 7, 9. 자, 뭐라고요? 얘에서 얘를 빼라고요. 자, 뺀다는 건 뭐야? 결국에 여기에서 겹치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A여 마이너스 B는 여기서 얘랑 겹치는 원소 얼마? 6만 빠지는 건가? 그래서 여기가 3, 5, 7, 9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속하는 것을 빼주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풀어주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집합의 연산. 자, 전체 집합 U는 한 자리 자연수고요. A 빼기 B가 257, 비교 A여가 48, A와 B의 여가 19일 때 집합 B를 구하라는 거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가장 쉽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너네 풀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요 그림만 그려놓고 푸는 친구들이 생길 겁니다. 자, 일단 A 빼기 B는 뭐라고요? A에 속하고 B에 속하지 않는 요 부분이 A 빼기 B. 여기가 2, 5, 7이 되는 거고요. 자, 비교 A여가 뭐니? 라 그러면 B와 A여의 교집합. 얘가 B-A가 되겠다. 기억해요? 쟤를 B 빼기 A가 되는 거야. 자, 걔가 얼마다? 4, 8이니까 여기가 4와 8이 되는 거고. A합 B의 여는 어디겠니? 요 합에 여기 여가 되니까 여기에 1과 9가 있겠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는 전체가 한 자리 자연수가 1부터 9가 되는 거니까 뭐가 비었니? 3이 비었나? 3만 비었나? 3하고 6 비었나?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맞죠? 그래서 요렇게가 되겠죠? 따라서 우린 집합 B는 당연히 요렇게 속한 원소로서 얘는 3, 4, 6, 8이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면 되겠다. 거의 뭐 솔직히 초딩 문제예요, 초딩 문제. 그죠? 초등학생 데리고 와서 하라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다. 자, 아직까지도 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550번. 자, 550번은 잠깐 먼저 한번 답을 내볼게요. 550번은 너네가 먼저 한번 답을 내볼게요. 알았죠? 자, 550번. 자, 얘를 색칠한 부분을 나타낸 것을 구하여라. 근데 중요한 거는 주관식으로 나오면 어렵겠죠. 그게 중요해. 이게 객관식이면 하나씩 제거하면 되는데 주관식으로 저걸 찾으라 그러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게 그 찾고자 하는 것을 주관식으로 했을 때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일단 갑시다. 자, 뭐 1번 가자. 1번 B 빼기 C와 A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B 빼기 C가 어딥니까? 요 부분이죠. 그래서 얘랑 A의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얼마큼만 남냐면 요만큼만 남아서
당연히 1번은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이 어디를 정확히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보자. 2번은 비여교시죠. 얘는 일명 심화비죠. 비여와 시의 교니까 심화비가 되는 거야. 심화비가 어디냐면은 지금 심화비가 이만큼이죠. 심화비가 이만큼입니다. 그럼 얘와 A의 또 교가 되는 거니까 기껏 해야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심화비. 뭐야, 저것도 심화비네. 심화비니까 지금 이만큼 하고요. 얘를 A에서 빼래요. 그러면 A에서 공통인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니까 딱 요만큼만 빼면 되니까 딱이네요. 이렇게가 돼서 답은 3번이라고 구할 수가 있구나. 자, 나머지도 일단 찾아봅시다. 자, 비교시. 비교시는 얼만큼이다? 요만큼이죠. A에서 빼래요. A에서 빼게 되면 요만큼 겹치는 게 지워져서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그리고 5번도 일단은 저게 시마 A죠. 얘를 보고 시마 A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할 거고요. 시마 A는 당연히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이죠. 얘랑 B의 합집합을 하라는 거다. 그럼 B까지를 다 더해서 요만큼. 알았죠? 그래서 틀렸다가 되는 거다.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중간에 푸는 시간 줘야 되는데 몇 개만 더 할게요. 지금 뭐 어려운 게 없어서 아직 그렇게 끊을 게 없어서. 자, 그 다음에 553번.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553번. 자, 두 집합이 있고요. 교집합의 원소가 1과 얼마일 때 5일 때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결국에 A 값을 구하라는 거다. 야, 교집합 원소가 1과 5래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5가 되는 거죠. 맞죠? 얘가 당연히 5가 돼야겠다. 그럼 A는 얼마 또는 얼마가 되냐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1을 한번 쑥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되는데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나요? 그래서 0이고요. 1 나오니까 요게 맞겠고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사랑 마7이니까 겹친 일이 안 되니까 A는 그냥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요것도 아주 쉬운 문제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 자, 우리가 집합 연산 성질에서 당연한 것들인데도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다. 자, 뭐 557번 한번 해볼게.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자, U의 여집합이죠. 우린 전체 여집합을 뭐라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것은 맞겠고요. 자, U에서 A의 열을 빼면은 뭐가 되냐면 A가 되는지를 물어봤다. U에서 A 열을 빼요. A인가요? 맞나요? 자,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식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 설명하면은 U에서 A의 여가 이 부분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면 A 되는 거 맞겠죠? 맞아요?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 풀이가 위험한 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증명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은 맞고 어떤 그림은 틀릴 때가 있어. 그러면 생각보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풀이가 어떤 거는 무조건 가능한 그림에서는 괜찮지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맞고 이런 거 막 틀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네가 잘못 그려서 맞았다라고 판단했더니 틀린 경우가 생겨. 이럴 때 가장 위험하다. 자, 두 번째는 식으로 푸는 거. 자, 얘를 우리가 2번 같은 뭐라 줄 수가 있냐면 U에다가 우리는 요 마이너스 지난 시간에 A 빼기 B라는 것은 A 교 B의 여라고 둘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요렇게 바꾸려면은 U 교의 됐어요? 그리고 A 여의 여가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겠니? 저 U마 A 여를 교 A 여의 여라고 둘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A 여의 여는
뭐가 되겠다? A가 될 거고, 그럼 얘는 U와 A의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뭐다? A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옳다 옳지 않은 풀이는 두 가지, 벤 다이어그램 풀이라 이렇게 수식으로 직접 풀어주는 풀이가 있다. 자, 세 번째도 해보자. 자, 3번. A교 A여.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공집합이라 부르죠. A랑 A여는 공집합이다. A합 공집합은 뭐야?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4번엔 A합 B는 U에 속하냐? 그러겠죠. 어떤 합집합이라 해봤자 U보다는 작은 집합이니까 얘는 속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A합 A여,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U라고 부르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집합들은 U의 부분집합이니까 맞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밑에 것들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밑에 것들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당연히 560번이겠죠? 옆에 거 갑시다. 자, 한 번 더 집합의 연산의 성질과 포함관계 문제. 자, 560번 풀어보자. 자, 전체 집합 위에 서로 다른 두 분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가 A일 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자, A와 B가 A다. 쟤랑 같은 말들이 뭔지를 구하라는 거죠. 결국에 A와 B가 A다. A와 B의 포함관계를 얘기하고요. 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가 되는 거 이해돼요? B가 A에 포함될 때 우리는 A와 B가 A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자. 1번 맞나요? 맞겠네요. 2번 맞나요? A교 B는 뭐가 돼야겠다? B가 돼야겠죠? B가 A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A여 합 B의 여를 구하여라. 항상 이런 거 풀 때 푸는 방법 두 가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는 거와 제식을 조금 바꿔서 풀어주는 풀이를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을 그려줘라. 자, 요런 그림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A여와 B의 여의 합집합을 해보자. 그러면 A여가 이만큼이고 B의 여가 이만큼이면 당연히 누가 더 집합적으로 크게 됐냐면은 B의 여가 더 큰 거야. 따라서 지금 B의 여와 A여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B의 여가 맞겠죠. 그래서 요게 맞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얘를 드모르간 법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드모르간 법칙은 A교 B의 전체의 여가 되는 거야. 그런데 A교 B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A교 B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딱 B가 돼서 맞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풀이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 푸는 거 또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연산의 성질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A 빼기 B, A 차집합 B죠.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냐? A에서 B의 차집합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남기 때문에 항상 공집합은 아니겠죠? 얘는 틀렸다가 되는 거다. 자, 5번은 A와 B의 여를 구해봐라. A와 B의 여는 당연히 B의 여가 이만큼이고 거기랑 A랑 당연히 합치면 딱 U가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 또는 연산 성질로 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자, 문제 한번 보면 563번 곧바로 갑시다. 자, 집합 A는 1, 2, 3, 4, 5, 집합 B는 4, 5, 6, 7, 8. 자, A 빼기 B 합 X가 X고요. A 합 B 교 X가 X일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얘는 당연히 A 빼기 B랑 합집합이 X가 됐다는 것은 A 빼기 B가 X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A와 B와 교 X가 된다라는 것은 X는 A와 B에 포함된다라고 써주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이 원소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얘는 A에서 우리 B를 빼는 거죠. 당연히 얼마가 돼? 1, 2, 4, 5를 빼는 거니까 3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A와 B는 다 적어주면 되겠죠? 3, 4, 5. 6, 7, 8이다.
그래서 X라는 것은 항상 1, 2, 3을 포함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로 여기서 1, 2, 3을 제거한 4, 5, 6, 7, 8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우리 2의 몇 제곱? 5제곱계라고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또 간단.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네요. 유형 10번. 자, 마찬가지 요거랑 항상 같은 거. 요것도 한번 직접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568번도 한번 직접 먼저 좀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같은 것을 구하라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연산들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 풀이는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부분집합 3개짜리를 일반적인 그림을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풀 거잖아. 근데 누가 이런 모양이라고 알려줬니? 라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그림이라고 설명 안 했죠. 얘끼리 겹친다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런 말은 없는데 너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그림 그려놓고 찾은 다음에 같은 그림을 찾는다고. 거의 맞을 거야. 거의. 웬만큼 그 문제를 일부러 꼬지해서 맞을 건데 하지만 당연히 변수량이 있겠죠. 그림이 당연히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것도 같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 한 5%는 맞아. 이걸로 풀어도. 그런데 한 5% 정도가 그 일부러 문제를 다른 생각하에 내버리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당연히 원래 풀이는 얘를 우리가 차집합을 교외여 그리고 교환, 결합, 분배들 이용해서 식을 바꿔주는 게 원래 정석풀인 건 맞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도 빨리 풀려면 벤 다이어그램 풀이를 추천하긴 하는데 그게 한 번씩 틀릴 때가 있다 보니까 그걸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어느 정도 다 사는 것 같으니까 수식으로만 좀 해볼게요. 자, 얘 하나씩 가보자. 자, 아까 우리 뭘 배웠냐면 A 빼기 B는 A교 B의 여라고 배웠죠. 자, 그럼 하나씩 바꿔보는 거야. 안쪽부터 바꾸면 A교 B의 여가 되는 거고요. 얘가 교 C의 여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교교죠. 교교는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성인이? 교교는? 결합. 자, 교교는 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똑같기 때문에 얘를 A교 B여 교 C의 여라고 적어도 괜찮겠다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를 드모르간 법칙 쓰고 싶지 않니? 그러면 얘가 A교 B합 C의 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차집합으로 A 빼기 B합 C가 된다라고 해서 얘랑 항상 같은 것은 2번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풀이를 그래도 좀 연습을 해줘야 돼. 선생님 저는 벤 다이어그램이 짱인데요. 나도 알아. 그게 또 빠를 수도 있고. 근데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로 그 집합이 성립하지 않는 그림 그렸을 때 같아지는 게 또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건 위험한 풀이다. 하지만 거의 웬만하면 맞을 거야. 그것도 나도 알아. 하지만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집합을 바꾸는 거, 결합 법칙을 쓰는 거, 드모르간 쓰는 거, 차집합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연습하셔야 돼 이런 거. 알겠죠? 근데 이거 진짜 못하니 계속 못하거든. 이거를 계속 못한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기억났네. 아무튼. 아까 그림 그려서 5%가 안 써봤어. 그러니까 안 되는 예시가,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는 전부 다 겹치는 걸 막 그리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게 안 겹치는 그림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낼 수도 있잖아, 문제가. 그러면은 얘가 다른 건데도 같게 되는 식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이런 그림 그려놓고 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는 이게 같아지는 경우들이 있어. 그 발레를 기억하려면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 그런 게 한 번씩. 근데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거의 맞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같아지는 것도 있거든.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풀이는 집합이라는 게 정확한 관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푸는 거니까
아무튼 조금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경험상. 그래서 웬만하면 요걸 좀 하는 것도 그래도 좋다는 거다. 시간은 오래 걸려, 이게 어쩔 수 없이. 자, 한번 해보자. 573번도 똑같은 거야. 자, 서로 다른 A, B에 대하여 옳은 거 골라라. 자, 또 한 번 먼저 시켜야겠다. 자, 먼저 한번 해봐. 이것도. 자, 573번 해보자. 자, 얘를 해야죠. 간단히 갑시다. 자, 왼쪽들을 좀 간단히 가보면은, 일단은 앞에 거는 좀 그대로 적고요. 자, 일단 드모르간 법칙 한번 씁시다. 그럼 B여 교 A가 되는 거죠. 뒤쪽에 드모르간 법칙 쓴 거다. 그 다음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교환을 여기 좀 써줄 거예요. 여기 위치를, 자리를 바꿀 겁니다. A교 B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순서대로 하나씩 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한번 쓴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무슨 법칙을 써야 돼요? 분배 법칙의 역을 가야 돼요. 분배 법칙의 역. 따라서 지금 A 같고요, 교 같고요, B인데요. 그럼 여기가 A, 교, B 합, B의 역이 되겠다. 이게 좀 어렵죠. 여기서 이렇게 분배 법칙의 역을 통해서 합쳐주는 거를 어려워한다. 분배해서 얘가 되는 거 좀 잘하는데 요렇게 하는 걸 좀 어려워한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B 합, B의 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얘 교는 다시 A가 되겠다. 지금까지 앞에 건 거죠. 자, 여기다가 뭐 해라? 마지막으로 교했더니 B를 했더니 A가 된다. A와 B의 포함 관계가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려면 A가 B에 뭐가 돼야겠다? 포함된다 라는 거를 되게 어렵게 적어둔 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드모르간, 교환, 분배, 맞죠? 분배까지 해서 구해주는 문제다. 자, 답은 이제 낼 수 있죠? 이것만 구해보면 A와 B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돼야겠죠? 얘는 틀렸고요. A 빼기 B는 공집합이 되냐? 그렇죠. A가 B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벤 다이어그램 표시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A에서 B를 빼면 다 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집합 되는 거 맞고요. A여 합 B는 U가 되냐? A여랑 B를 합해라. U가 되는 거 맞죠? 이것도 맞겠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을 한번 살짝 써주면 A와 B의 전체 여가 돼서 A와 B가 뭐라고요?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B의 여와 A여가 같냐고?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좀 어렵나 여기? 이거 근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더라고. 어떤 친구는 이걸 그냥 잘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드모르간, 결합, 분배, 교환을 쓰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조금 더 해봐야 돼요, 연습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제 12번. 자,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2, 3, A 합 B 교 A여 합 B의 여가 2, 4, 6일 때 뭘 구하래? A여 교 B의 여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A는 그래 2, 3이래. 그런데 요 놈이 2, 4, 6이란 걸 해석해야겠죠? 여기를 또 한번 고쳐보자. 얘를 당연히 고치는 방법은 A와 B의 그리고 교의 여기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교 B의 전체의 여가 될 거고 얘는 우리가 무슨 집합이 된다? 차집합이 돼서 A와 B에서 A교 B를 빼는 거다 라고 써서 얘가 2, 4,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한번 그려줄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그려서 이제 구했으니까. 자, 여기 A가 있겠고 B가 어느 정도 겹치는 그림을 그려놓고요. 자, A가 2, 3이래요. 여기는 2, 3이 있어야 되는데요. A와 B에서 여기를 뺐더니 2, 4, 6이 돼야겠더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겠고 당연히 3은 여기 없는 3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나머지 원소 4와 6이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밖에 부분은 당연히 남은 원소들 1과 5를 딱 적어주면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저놈의 원소는 당연히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서 A합
B의 전체의 열을 구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1과 5, 그래서 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중에 확인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배수와 약수의 집합의 연산이다. 자, 이것도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보면, 자, 578번. 위에를 먼저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이번 거는 새로 배운 내용이니까. 자, 예를 들어,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 그러자. 그랬을 때 AM교 AN을 구하라는 문제가 돼. 각각이 무슨 집합? 배수 집합이야. 그러면 각각의 배수에 대해서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공통인 원수들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M과 N의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을 하라 그러면 우리 6의 배수라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배수의 집합이고요. 만약에 약수의 집합으로 나온다. 해당하는 자연수 K의 양의 약수 집합을 BK라 그랬을 때 또 두 개의 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4의 약수의 집합과 6의 약수 집합의 교집합을 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4와 6의 4의 약수와 6의 약수의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지? 4와 6의 공약수가 2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겹치는 거 2의 약수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수의 집합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578번 풀어볼게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따로 안 배워도 우리가 옛날부터 관련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원래 늘상 풀어왔거든. 그래서 대단한 거 없어요. 기호만 새로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전체는 100 이하의 자연수고요. AK를 K의 배수들이라고 정의할 거야. K는 자연수. 즉 얘는 20의 배수, 얘는 2의 배수, 얘는 5의 배수라는 집합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교집합부터 갈까요?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죠? 10의 배수인가요? 그래서 이놈을 A10이라고 적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 20의 배수와 10의 배수의 합집합이야. 뭐가 되죠? 10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니까 10, 20, 100까지 총 10개가 되겠다라고 구해서 원소의 개수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합은. 얘는 10개가 됩니다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또 밑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미 뭐 늘상 풀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시험에서 이미 봤던 문제일 거예요. 기호만 배웠지. A는 X들의 모임이고요. X제곱 마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A를 당연히 다른 조건제시법 쓰게 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B는 저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네요. 교집합은 공집합이고요. 해당한 합집합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5보다 작은 A와 B를 구하라는 거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수직선상에 표현해주면 쉬워요. 수직선상에 X범위가 1부터 원래 3이라는 A범위가 있고요. 교집합은 공집합이면서 합집합이 1부터 5가 되려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5가 되면서 결국에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얘가 이렇게 딱 돼서 요렇게가 돼야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A고 B 집합이 돼야지만 저 조건을 당연히 만족할 테니 결국에는 요 A와 B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한 근은 3부터 5가 돼야겠다. 따라서 3과 5가 요놈의 두 근이 돼야 되니까 3 플러스 5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3 곱하기 5가 B가 돼서 우리 A는 8, B는 15다라고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마 이런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어봤을 겁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것들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난 시간에 이랬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건데 2개짜리랑 3개짜리 그리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마 이제 학생들이 제일 그래도 헷갈려하는 게 요거.
요거를 항상 잘 잊어먹어요. NA 빼기를 구한다는 것은 NA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거나 얘를 잘 바꿔보면 NA와 B에서 얘를 빼는 거야. 당연한 거죠. 얘가 NA 더하기 NB에 당연히 마이너스 NA 교 B니까 당연히 요 놈을 지우면 요게 되는 거라서 두 개는 똑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는 생각보다 잘 기억하는데 요 네 번째 경우를 너네가 까먹는 경우가 많더라.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586번. 자, 전체 집합 중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NU는 20, NA교B는 4, 얘가 8일 때 얘를 구하라는 거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를 드모르간 법칙으로 고쳐줘야 돼. 얘는 NA 합 B에 뭐가 되겠냐면 여가 되겠고 얘가 8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한다? 여집합의 아까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NU에서 빼는 거다. NA B 얘가 8이 된다라고 쓰는 것을 아까 여집합의 원소를 구한다라는 거다. 그럼 얘가 얼마니까 20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다 12가 되겠다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NA와 B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NA 더하기 NB를 구한다라는 것은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구했죠? 요 놈이 얼마냐면 12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더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문제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주어진 조건 요 놈이 8이라는 것은 얘에서 얘를 뺀 거고요. 얘가 12가 되니까 우리 아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각각을 구해주면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활용 문제. 뭐 활용 문제지만 실제 이거 초등학교 때 이 문제 풀었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이미 이런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용어만 다르죠? 다 푼 적이 있다. 자, 그러면서 요것만 좀 참고해보자. 자, 문제에서 이제 글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또는 적어도. 그러면 또는과 적어도는 무슨 집합과 같냐면 합집합이랑 같다가 되겠고요. 이고 그리고 모두 둘 다 얘는 전부 다 교집합의 표현이야. 그리고 얘만 얘뿐 즉 A만 뭐 B A뿐 뭐 이러면 A 빼기 B 요런 걸 구하라는 거고 둘 중 하나만 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만이란 거 뭐야? 순수 A 쪽과 순수 B 쪽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요런 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글을 보고요.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적어주라는 거다. 자, 어느 마을에 닭을 키우는 가구는 150가구, 토끼를 키우는 거 113가구,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가 220일 때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를 구하라. 따라서 닭을 집합을 A, 우리가 토끼를 B라 그러면 주어진 것은 NA가 150 이렇게 쓰는 거죠. NB가 113. 자, 그리고 또는 합집합 얘가 주어진 거다. 그랬을 때 당연히 뭘 구하라는 거야? 교집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죠. 아, 그러면 알죠? 얘는 150 더하기 113에서 결국에는 교집합을 빼는 거가 될 거다. 따라서 당연히 답 교집합은 넘어가서 요거 263에서 21을 빼는 거니까 220 빼는 거니까 당연히 43이다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요거 글을 읽고요.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표현했던 원소의 개수의 집합으로 표현해 줘야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두 개. 자, 새로 정의된 연산들이야. 자, 뭐냐면 교집합과 합집합이 아니라 새로 연산을 정의를 때려. 그 연산은 뭔지 몰라요.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A 세모 B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다. A와 B의 마이너스 A교 B로. 그럴 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풀이 방법은 당연히 또 두 개. 벤 다이어그램, 수식풀이. 자, 그래서 자 1번 얘랑 얘랑 같냐? 얘는 당연히 뭐야? 얘는 이거고 얘도 당연히
두 개 뭐만 바꾸는 거야? 순서만 바꾸는 건데, 그럼 얘는 B합 A에서 빼래요. 비교 A를. A, 그럼 뭐야? 교환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2번 해보자. 이번엔 A 세모 공집합은 A 합 공집합에 마이너스 A교 공집합이 될 거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A가 될 거고요.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구하면 되죠. 자, 3번엔 A여. 그러면 A합 A여와 마이너스 A교 A여가 되겠다. 당연히 얘는 전체, 얘는 공집합 빼면은 U 이렇게 되겠다. 자, 4번 A 세모 U 전체. 자, A 합 U 그리고 마이너스 A교 U가 되겠다. 그럼 얘는 U가 되는 거고요. 얘가 A가 돼서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자, 5번에 보면 A교 A, A 세모 A. 그럼 A 합 A에서 A교 A를 빼는 거니까 얘도 A고 A니까 빼면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게 맞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정의된 연산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연산을 따라서 또 마찬가지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하나 풀고 밑에 거 풀고 자, 이번 단어는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599번. 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B 두 SNS의 가입 여부를 조사했더니 A에 가입한 학생은 20명, B에 가입한 학생은 14명이었다. A, B에 모두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서 빼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우리가 구하려는 학생 수는 A, B를 모두 가입한 거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체가 나와 있고요. 얘가 30명. 그리고 NA가 주어졌고요. 얘가 20명. 그리고 NB가 주어졌고요. 얘가 14명인데 나는 뭘 구할 거냐면 모두 가입한 인원이니까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집합은 어디서 나오냐라 그러면 합집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NA 합 B라는 것은 NA 더하기 NB에서 당연히 빼기 교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럼 나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니까 교집합은 이라고 정리하게 된다면 얘는 NA와 B에서 뺄 겁니다. NA랑 NB를 뺄 거야. 그러면 당연히 NA와 NB는 정해져 있는 숫자 값이기 때문에 이 NA 교비의 최대 최소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20하고 14니까 34죠. 얘가 가장 뭐 할 때라 클 때와 작을 때에 의해서 요놈의 최소와 최대가 뭐가 되겠다? 결정이 되겠다는 얘기죠. 멍청이잖아. 왜 말 안 해줬어? 잘못 뺐잖아. 이 잘못 썼잖아. 다시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거에서 빼야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미안해. 잘못 썼죠? 두 개 더하면 34 빼기 이거죠. 다시 설명.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는 정해진 값이고요. 얘 결국에는 최대일 때에는 얘가 가장 뭐 할 때가 되겠다? 최소일 때가 되는 거고 얘가 가장 최소일 때에는 얘가 가장 클 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가장 클 때랑 작을 때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주어진 것은 합집합 A 원소, B 원소의 개수들 주어졌다. 야, 그러면 합집합이 가장 클 때는 몇 개겠어? 라고 누가 물어봐요. 합집합의 최대는 언제겠니? 유성. 몇 개가 최대일까? 저렇게 주어지면.
찍어도 좋아요.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될 수 있어, 합집합이? 쑥스러워 하시는구만. 미나 몇 개야, 최대? 몇 개까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30개가 되겠죠. 결국에는 최대 30개까지는 될 수 있어요. 전체 집합 개수만큼은 될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2개를 더한 것은 넘어가지만 얘는 넘어갈 수 없어요. 합집합이. 그러니까 최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최소는 몇 개가 되겠니? 라는 거죠. 그럼 최소 상황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합집합이. 아, A가 원소가 많고 B가 적잖아. 그러니까 A가 B를 포함하는 상황일 때가 그 원소의 합집합 원소가 그래도 그게 가장 작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겠어요? A가 그래도 B를 완벽하게 포함해야지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삐져나온다면 그 원소의 개수는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가장 작으려면 이 상황이 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을 때는 요거 20개가 되겠다. 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면 당연히 최대와 최소는 최대는 얘가 가장 작을 때 20이 되는 거니까 14가 되는 거고 최소는 얘가 가장 클 때니까 얘가 30이 돼서 4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밑에 거 문제 풀어봅시다.